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9월 1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등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은 조금은 이제 뭐 올라가는 쪽, 특히나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중국 뭐 판매 호조로 인해서 좀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히 있죠. 저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상승보다는, 테슬라는 양훈 상단을 못 맞아 가지고 쟤는 좀 부족한데 라고 했는데 결국 찍었을 뿐인 거고, 저는 어찌 되었거나 테슬라보다는 애플의 120평이 더 중요하다.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빅6 중에 한 놈이라도 어떻게 120평을 이탈하는 순간, 그때부터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애가 애플이다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보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이 뭐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의 122평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어제가 뭐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었을까요? 왜냐면 오늘 이제 갭상승해서 좀 움직이겠죠. 문제는 이제 어제도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내려오면서 그 쌍바닥 형태를 좀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저점 이제 부근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데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도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개인들이 예 전 종목 전반적으로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이 가장 똑똑해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이게 계속 합이 맞춰 주느냐. 과연 이것들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대로 그냥 두고 보고 있는가? 저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 어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든 음봉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저점을 다시 깰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번 주 목요일이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양봉인지 음봉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봉이면 좀 조심한다, 이 관점입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전부터 이렇게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놨고, 이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지난번 흐름에서도 내려와서 이 가격 박스를 건드렸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다우 같은 경우에 반등해 가지고 또 다시 뭐 이렇게 되면 양원 상단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쌍봉을 만드느냐 아니냐 관건이고, 이제 일목의 변곡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자리에서 타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버티다가 깨지고 움직이느냐. 다만 이제 와 가지고 120평을 딛는 거는 글쎄요, 매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점점 의미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좁은 폭에서 닿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저 자리에서 매수하면 전구를 넘어가야지만 효율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들을 그대로 내려와서 닿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는데, 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막 이런 자리에서 막 삐대다가 이렇게 닿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120평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얘가 이렇게 견뎌야 된다. 근데 지난번의 흐름처럼 이탈하니까 바로 양봉, 양봉,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흐름보다는, 이제는 양봉으로 버텼지만 그다음에 계속 음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변한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종목 하나 보게 되면 뱅크 오브 몬트리올인데,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우리 시장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저점을 갱신하거나 혹은 저점을 친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움직이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냉정하게는 본 종목이 박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활용한다. 다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10%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렇게 효율을 찾기는 조금 만만치 않죠. 과연 시세를 낼 것인가가 관건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 오게 되면 코스피가 이 자리를 간신히 버텨 가지고 올라왔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잘 버티고는 있는데 종목들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저렇게 버티는데 막 금융주들이 버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버티는 거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예 대부분 한 2대 8 정도의 수준으로 한 20%가 올라가고 80%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막, 물론 이제 어제는 좀 나중에 밀리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 갭 상승, 갭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내가 최근에 스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단타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장이다. 그러니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구간들을 잘 견디고 혹여 손실이 나더라도 내가 종목을 아예 믿어버리든지 아니면 매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된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이후에 말 그대로 시가 저가를 만드는지 종가 고가를 만드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지가 시가 고가를 만들면서 바로 한 2-3분 만에 '아 오늘은 매수 없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 이제 갭상승이 떠 버리겠죠. 과연 어떠한 패턴을 만드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뭐 그저께 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시가 저가, 월요일은 시가 고가, 오늘은 또 만약에 뭐 시가 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시장이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종목들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그 외의 종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번 매수해 볼까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전 시황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